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이제 우리는 매일 신문을 펼치면 처음 보는 것이 우한 폐렴 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와 정부 측 그리고 그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언론사는 이것을 코로나19 이렇게 부르고 있죠. 기어이 그렇게 바이러스 이름을 부르겠다 한다면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봅니다. 국제적으로 쓰는 명칭은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비드19입니다. COVID-19. 어떻든 이 우한 폐렴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대유행이 시작돼서 근심이 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의 세계가 우한 폐렴 때문에 아주 북새통을 이룬다. 사실 이것이 세계인의 고민거리다. 이런데 요즘에 유난히 조용한 인간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과 바짝 붙어 있고 이 북위 38도 이북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 그곳을 낚어채서 차지하고 있는 김정은이 어떻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이북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그곳은 중국의 국경선에 바짝 붙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 병에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북 지역은 어떨까 궁금해지죠. 우한 폐렴이 퍼졌을까? 아니면 그곳은 유난히 멀쩡할까? 이러고 보니 점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북 땅이라고 하는 곳은 폐쇄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NK 사이트라든지 VOA라든지 하는 이런 데 나온 정보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장 이른 시기에 이 우한 폐렴이 알려진 것은 2019년 12월 31일 경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평양에서 여성 한 명이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 22일경에 중국의 국경 드나드는 곳을 폐쇄해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것을 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를 핵무기로, 핵 프로그램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범죄자 집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김정은이 측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엔에서 제재를 받고 있죠. 유엔의 제재 하에서 중국과의 통로는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생명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월 31일에는 중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과 기차 노선까지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 중국과의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신의주에서 열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고, 또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사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제를 생산했다. 이것은 우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제다. 그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소독제를 공장과 기업, 그리고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사리원이라고 하는 좀 남쪽, 그쪽 지역에 공급을 해서 예방을 하겠다. 이런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각조각의 정보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2020년 2월 5일 노동신문은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원들을 고정시키고, 여기서 성원은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호복과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 보장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북 지역에 격리자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2020년 2월 2일 이 노동신문이 보도하기 며칠 전이죠. 이북에는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WHO 평양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북 지역에 입국한 사람들 중에 141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북에는 우한 폐렴 감염자가 없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살펴본 여러 정보 자료들을 보면은 우한 폐렴 감염자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격리자가 있다든지. 그러나 이 이북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와는 모든 것이 다르다.
그들이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대응하는 것도 다르다. 이것을 생각해 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자료를 가지고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격리자가 있구나. 사망자가 있었다. 그리고 많이 있었을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게 아니고 특히 남쪽에 가까운 그 일부 지역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확진자는 없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없다 하는 것은 은폐해서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북 지역이 참 특이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영역 내에서는 우한폐렴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이북 지역은 어떤 곳인가? 중국의 국경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그뿐 아니라 김정은이 측에서의 교역, 그 물건을 사들이고 하는 그 교역은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것이죠. 어떻든 김정은이가 이것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확진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없으면 된 거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쪽은 잊어버리면 될 겁니다. 그런데 VOA의 그 미국의 소리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20년 2월 18일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라고 하는 곳에 김정은이 측에서 이러한 것을 달라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와 관련된 그런 개인 보호용품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니세프는 UN 아동기금이니까 아동과 관련된 것을 요청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미국의 소리 뉴스에 따르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미국의 소리 2월 19일 뉴스입니다. 현재 WHO 평양 사무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WHO에서는 김정은이 측에다가 우한폐렴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진단하고 또 격리한다든지 치료하는 데 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7일 오후에서 18일 오전 사이에 바로 김정은이 측에서 요청을 했던 그 보호장비를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 보호장비가 무엇인가? 대략 보면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 그리고 보호장비를 전달했다. 그리고 보니 유니세프에 요청을 했는데 아동용이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용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 앞에서 확진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좀 과거와 다른
색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측의 그 관영 매체가 우한 폐렴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행사도 안 한다 하는 이야기 많이 나왔죠. 대한민국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그 이북 지역에는 거기는 우한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정구역이다. 그런데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김정은이 측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자꾸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정은이가 우리는 우한 폐렴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달라. 우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착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의문을 가지기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문재인 씨처럼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하는 이것을 일종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재인 씨가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는 것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다름 아닌 경제 실패, 이것을 전부 바이러스가 책임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김정은이는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평양 인근 지역, 저 북쪽이 아니고 평양에서 좀 남쪽으로 이런 곳에 하고 있다. 나타난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역을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면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유니세프에다가 의료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그 개인 보호용품이라든지 또 이런 그 예방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원은 정작 지원은 WHO가 한 것이죠. 이렇게 살짝 엇갈려서 요청을 함으로써 두 개 기구에서 북한을 눈여겨보게 만들었다. 우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방역을 한다 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김정은이의 목적 달성에 유익한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유니세프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자유세계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전폭적인 후원과 마찬가지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니세프에서 우한 폐렴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 보호,
영양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북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 보호가 잘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한 것은 우한 폐렴 때문이 아니죠. 김정은이가 고가의 그 무기 프로그램, 또 다른 그 인터넷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기술 양성, 이런 데 모든 돈을 다 투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니세프는 아동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북한의 아동이 상태가 안 좋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운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필요하다. 때는 마침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보면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애들이 영양 부족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기에 이제 이북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이쪽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230만 달러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즉 그 돈 누군가는 내놔라. 그러면 또 문재인 씨가 돈 들고 달려가겠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WHO는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6억 7,500만 달러다. 이렇게 WHO는 또 이 돈을 책정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는 돈 받을 기대에 아주 즐거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김정은이의 꼼수가 통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이북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한국인이든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거기 가 있으면 이상하게도 김정은이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든다. 이런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번 VOA 2월 21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WHO 그리고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을 지냈던, 그러니까 전직 담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이번에 나서서 이북 지역에 우한 폐렴 감염 환자는 없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사스가 유행할 때 자기가 북한에 있으면서 그것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때도 중국과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또 외국인 입국자들은 공항 근처의 호텔에 격리를 했다. 자기 상관도 격리됐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봤던 그 자료에서 격리자가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종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 다음에 그 사스가 유행할 때 WHO에 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WHO는 김정은이 측에 사스 진단 기구를 제공했고,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그 당시 북한 내에 사스 환자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국경을 폐쇄하고 또 항공기도 중단시키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2월 19일에 또 회의 소집 요청도 했고, 진단기구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제공도 받았고, 비슷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전직 담당관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강하게 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이북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곳이다. 건물, 도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은, 설령 감염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김정은이의 뜻이라면 확진자가 없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좀 이건 너무한다 싶은 것이, 이북 지역에서 무려 9년이나 있었다 하는 이 전직 담당관이 북한에 이런 것을 줘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 한 그 이야기 내용입니다. 우한폐렴 검사용 장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더 많은 의료진용 장비, 그러니까 보안경이나 의료복이 필요하다. 이미 줬는데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북한 주민을 위한 마스크도 필요하다. 그거 이외에 항생제 등 약품도 필요하다. 또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취약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 같으면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게,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취약하니까, 또 지병은 예를 들면 결핵 같은 이런 지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품이나 또 그들이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거의 모든 것을 책임져라.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영양 상태도 좋고, 지병이 있으면은 지병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방역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다 대주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것도 높여주고, 앞에서 유니세프 이야기 같으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이나 보호나 영양 상태 이런 거에서 다른 전 세계 어떤 문명 국가의 표준에 맞도록 그만큼 다 그것을 세계가 부담해 줘야 된다.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모든 걸 다 내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엔은 이 이북 지역에 사실은 우한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측에서 한 명도 감염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겠다, 이래서 발표한 것들이 있죠. 미국 국무부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이나 이 자유세계 국가들은 각국의 법에 따라 지원을 하죠. 그러니 당연히 일정한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자를 그냥 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엔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인도적 측면에서 제재 면제를 좀 해줄 수 있다. 지금 핵무기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거 만드는데 제재 면제해 줄 수는 없죠. 다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입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얼만큼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은 공식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식 보고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세계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북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우한폐렴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그리고 공식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경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사실을 밝히면 그 부분을 돕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그 비핵화 협상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 야가가지고 김정은이 측에서는 절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고, 상대방을 바보 취급해가지고 돈만 갖다 쓰겠다. 이래서 일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김정은이 편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전직 평양 사무소 담당관이다.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한폐렴이 중국, 한국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북한은 우한폐렴 청정지역이다. 그러므로 조사하러 들어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고 사실이면, 환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우한폐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조건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즉시 유엔 제재를 면제하라.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하여 일시적인 제재 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일시적인지 아십니까? 우한폐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일시적이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 당장 유엔 제재를 면제해라. 제재 면제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지원하고, 아무리 봐도 김정은이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우리 이 이북 지역은 청정지역이다. 얼마나 소중한가. 이 청정지역을 보존하고 싶으면은 충분한 예방물자를 지원해라. 그리고 유엔 제재 그거 당장 면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은 김정은이의 이러한 일, 이것은 유엔 제재를 동결시키고 면제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필요한 것을 지원받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까지 팔아먹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또 지난번 비핵화 때처럼 문재인 씨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마 미국도 지금은 학습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개별 관광 이거를 밀어붙이지는 못하겠지만 북한이 또 청정구역이다 그러니까 밀어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접 지원 그리고 유엔 제재 면제해라. 이거 하느라고 문재인 씨 다시 신바람 날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우한 폐렴이 대유행이 되던 그날 짜파구리 끓여 먹고 시진핑 전화 받고 희희낙낙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거 알게 되면 역시 미국 쫓아가서 즉시 유엔 제재 면제하고 이 필요하다는 물품 보내자. 아니 내가 돈 댈게.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문재인 씨 미국 가게 둘 겁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또 신바람 나서 쫓아다니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한 폐렴 COVID-19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재인도 구해주고 김정은이도 구해줄 것인가? 좀 두고 봐야 하겠죠. 그것은 결국 말을 바꾸면 세계가 또다시 이들 갬블러들에게 당할 것인가? 선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악인들에게 계속 당하고 이용되고 그리고 계속 패배하는 것인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